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 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 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3, 4월 기온이 예년에 보기 힘든 영하로 떨어지면서 저온 피해를 입은 농작물 면적만 2,000헥타르가 넘습니다. 네, 지자체별로 피해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달 말까지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농작물 저온 피해 현장에 강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봄 전국을 덮친 이상 저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올봄 이상 저온으로 발생한 전국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약 2,193헥타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 사과와 배 등 과수의 피해는 1,477헥타르, 옥수수와 감자 등 밭작물 피해는 651헥타르입니다. 하지만 저온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피해 면적은 현재 조사된 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곳은 충북 보은의 한 사과 농가입니다. 한창 사과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때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상 저온으로 과수들이 저온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5일과 16일 새벽에 발생한 이상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사과나무에선 제대로 몽우리 진 꽃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품질이 좋은 사과가 열리는 중심화의 대부분이 저온 피해로 고사해버려 씨방이 검게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꽃들은 대부분 늦게 피는 4번과 5번 꽃이기에 열매를 맺더라도 모양이 이상하거나 크기가 작아 사과 농가들의 근심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79년부터 농사를 졌는데 이런 해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보통 뭐 한 60% 그리고 심한 데는 거의 몇 집은 뭐 100% 가까이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더라고요. 배농가의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남 나주시의 배농가들은 지난달 배 꽃봉오리가 얼어붙어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암술 씨방이 꽃을 피운 후 까맣게 변해버린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해보다 일찍 냉해가 와가지고 피해가 농가들이 너무 많아요. 밭작물의 저온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옥수수와 감자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서리에 얼어 누렇게 변해 말라버린 농작물을 뽑아버리고 다시 식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월 중순경에 4월 15일경에 서리가 와가지고 특히 그 피해가 심한 것이 옥수수, 그다음에 감자 농가에서 안타까워하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예정된 저온 피해 상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3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온 피해 농가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선 피해 상황에 대한 행정기관과 보험사의 꼼꼼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해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 품목에 귀리와 목이버섯 두 품목이 선정됐습니다. 농축산물 수입은 크게 늘고 있는데 두 개 품목만 FTA 직불금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FTA 직불금은 지급 금액이 쥐꼬리 수준인데다 해마다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귀리와 목이버섯이 선정됐고 FTA 폐업 지원금 대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제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값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농축산물 수입이 대폭 늘었는데도 올해 직불금 대상 품목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FTA 직불제가 도입 취지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중국 등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30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2017년 273억 4천만 달러보다 11%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FTA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은 지난해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등 5개에서 올해는 귀리와 목이버섯 2개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FTA 직불제 발동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 특정 품목의 FTA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평년 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할 것,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평년 수입량보다 많을 것,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평년 수입량보다 많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수입 기여도 조건까지 붙습니다. 수입 기여도는 해당 품목의 가격 하락이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수입 기여도 검증위원회가 분석 모형을 통해 검증하는데 올해는 달걀이 직불제 발동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수입 기여도가 낮아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간접 피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렌지나 망고, 바나나 같은 외국산 과일의 수입이 늘면 국내산 감귤, 참외, 딸기 등 대체 품목이 큰 타격을 받지만 이 같은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없는 겁니다. 아울러 과일 가공식품에는 FTA 직불제가 발동되지 않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로니아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로니아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어 국내 농가들이 피해를 봤지만 아로니아는 생과나 냉동이 아닌 분말로 수입된다는 이유로 FTA 직불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FTA 직불제가 발동된다 해도 직불금은 쥐꼬리 수준에 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FTA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는 한 농가당 평균 23,200원을 손에 쥐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대상 품목인 귀리도 지난해 수준을 감안할 때 FTA 직불금이 330제곱미터, 100평 기준으로 6만 4천 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FTA 직불제 예산도 해마다 50% 이상 불용되는 게 현실. 전문가들은 직불제가 도입 취지에 걸맞게 작동될 수 있도록 발동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광우병 우려로 수입이 금지됐던 유럽산 쇠고기가 19년 만에 우리 식탁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정부가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위생 조건을 재정 고시하면서 빠르면 7월 중에 유럽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럽산 쇠고기가 국내로 들어올 경우 국내산 쇠고기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한우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7월 중 유럽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를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최근 재정 고시했기 때문입니다. 수입 위생 조건에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내장이나 가공품, 특정 위험물질은 수입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출 작업장은 한국 정부가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수출 작업장 승인과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뿐입니다. 이 과정은 2개월 정도 소요돼 이르면 7월 중 유럽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당장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2013년부터 유럽산 쇠고기를 허용한 일본의 경우 연평균 수입 물량이 1,000톤 내외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인 41만 6천 톤의 0.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내 한우 농가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두 국가의 진출을 계기로 프랑스나 아일랜드 등 유럽 내 11개 국가의 쇠고기도 수입 제재가 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럽산 쇠고기가 대거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해 국산 쇠고기 시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유럽산 쇠고기의 평균 수출 단가는 5.04달러고 최저 가격은 2.78달러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수입량 1위를 기록한 미국산 쇠고기의 평균 수출 단가보다도 30%나 저렴한 수준입니다. 생산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생산비 절감하고 품질 고급화 쪽으로 농가들은 열심히 발맞춰서 가지만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산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안정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그 일례로 송아지 안정제나 비유구 안정제, 농가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대책으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전국 한우협회와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호소합니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수입 개방으로 국내 쇠고기 자급률이 2013년 50.2%에서 지난해 36.4%로 급락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입니다. 또한 이번 유럽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인해 국내 한우 시장이 10년간 최대 2조 300억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한우산업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유럽산 쇠고기 수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농가 요구 사항에 대한 실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드론 기술을 이용한 국산 풀사료가 처음 수확됐습니다. 드론 파종의 경우 기존 분무기보다 소요 시간이 4분의 1가량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생육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서 양질의 사료를 생산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무엇보다 매년 풀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드론으로 재배한 고품질 풀사료 수확이 농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 나주시 10헥타르 규모의 간척지. 사료 작물 중 하나인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의 새 품종 코이너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 풀사료는 사람의 손이 아닌 드론 기술을 활용해 재배한 것으로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9월 시범 파종한 이후 첫 수확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지금 노동력으로 봐서는 사람이 지금 젊은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드론을 뿌리다 보니까 굉장히 홍도가 높고 육체적인 저기가 좀 어느 말에서 더 없다고 그러죠. 좋은 것 같아요. 한우와 젖소에게 먹일 풀사료 물량은 연간 552만 톤. 그러나 풀사료 파종 면적이 부족한 데다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파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해 매년 부족한 풀사료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나주의 10헥타르 규모 간척지에 동계 사료 작물을 드론으로 파종하고 재배했습니다. 그 결과 40헥타르를 파종할 때 기존 분무 살포기의 경우 30-40분이 걸리지만 드론은 10분이면 가능해 노동력은 4분의 1이 절약되고 하루 작업량도 최대 4배 정도 많이 할 수 있어 보다 능률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인력으로 파종하게 되면 하루에 한 4헥타 정도 파종합니다. 그렇지만 이 드론은 약 한 35헥타 정도 파종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파종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축산 농가들한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드론 파종을 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로 벼를 수확하기 전에 종자를 뿌리는 벼 임모중 파종의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드론에서 발생하는 바람이 벼 포기 사이 토양에 안착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 재배지가 분산돼 작업량이 많은 경우와 토양에 수분이 많아 기계 파종이 어려운 작업 환경에서도 적기 파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론이 자율 비행을 하며 영상으로 토양 환경과 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양질의 사료를 대량 생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농진청은 밝혔습니다. 앞으로 드론 파종을 통해 사료 작물 생산 기술이 체계적으로 확립된다면 국내산 조사료 보급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민신문사는 9일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본사회의실에서 NBS 한국농업방송 발전을 위한 지사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민신문사 임직원과 전국에서 모인 NBS 한국농업방송 지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NBS 한국농업방송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또 지자체들과 협력해 지역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홍보, 판촉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 생산된 달걀에 대해
34종류의 잔류농약 집중검사를 실시합니다. 2017년 살충제 파동 이후 달걀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매년 1회 이상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추진합니다.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출하를 정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적합 달걀의 농장 정보와 난각 표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신속히 전량 회수 폐기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종자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전통 장류 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 및 인근 지역의 토종 종자 수집 보존을 통한 전통 장류 개발 사업으로 농가에서는 토종콩 144톤을 생산해 6억 4,600만 원의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내년도 산림소득 공모를 실시합니다. 2020년 산림소득 공모 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485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경북도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8월 중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임업 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임업인 등이며 6월 28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건강 먹거리는 밥상 위의 만능 채소라고 불리는 애호박인데요. 값도 싼 데다 다양한 음식의 필수 식재료로 사용되면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채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현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입니다. 된장찌개에도 들어가고 전으로도 부쳐 먹고 또 무침으로도 해 먹을 수 있는 만능 채소.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호박하고 무? 저는 감자. 글쎄요, 당연히 애호박이 아닐까요? 네, 오늘 소개할 먹거리는 바로 이 애호박입니다. 덜 자란 호박을 일컫는 애호박은 어린 호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3월에서 10월이 제철인 애호박은 예로부터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나올 만큼 건강 먹거리인데요. 여름철 뙤약볕 아래서도 말라 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면서 더위를 이기는 대표적 채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애호박은 가격도 저렴하고 부드러운 맛이 좋아 반찬이나 찌개, 국수, 고명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또 어떤 요리로 활용할 수 있을지 들어볼까요?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워낙에 좋아하셔가지고 뭐 전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볶아도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된장찌개도 넣고 여러 가지 방도로 많이 해먹고 있어요. 부치게 하지 부치게. 애호박은 다양한 요리의 식재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단독 요리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그중 초간단 요리, 애호박볶음 맛있게 만드는 법을 알아볼까요? 준비한 애호박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냄비에 넣고 물에 3에서 4분 정도 끓이고요. 호박이 반쯤 익었을 때 마늘과 새우젓을 넣고 좀 더 익힙니다. 식감이 괜찮다 싶을 때 불을 끄고 통깨와 부추, 참기름을 넣으면 온가족 영양 반찬 애호박볶음 완성입니다. 애호박 볶음을 할 때 새우젓을 넣고 조리하면 소화에 도움이 되며 특히 호박이 물러지지 않고 뭉그러지지 않아서 새우젓과 궁합이 잘 맞는 식품입니다. 맛은 물론 효능도 뛰어난 애호박. 옛 의학서적인 본초 강목에서는 애호박을 비장과 이장을 다스리고 원기를 북돋아 소화가 잘 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천연 영양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애호박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이 함유돼 있으며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애호박은 식이섬유 및 무기질,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애호박 씨에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하여 두뇌 발달과 치매 예방 등 뇌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싱싱한 애호박 고르는 법도 알아볼까요? 좋은 애호박 고르는 기준은요, 색상이 이렇게 선명하고 표면에 윤기가 흐르고요. 그다음에 만졌을 때 탄탄한 과육이 느껴지면서 꼭지가 좀 힘있게 살아있는 그 느낌이 나는 게 좋은 애호박 고르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잘랐을 때 씨앗이 너무 크거나 누렇게 들뜬 것은 오래된 것이고요.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없는 건 바람이 든 것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싱싱한 애호박을 골랐다면 보관법도 중요하겠죠. 애호박은 물기를 없애고 신문지나 종이에 싸 습기가 없는 곳에 차게 두어야 싱싱합니다. 요리하고 남은 애호박은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면 좋다고 하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애호박 요리로 가족들과 건강하고 즐거운 식사 나누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